올해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화에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오픈 팻말을 붙여놓으니까 황소들이 따봉을 외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고, 문 밖에 있는 약세장을 뜻하는 곰돌이들이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화처럼 우리 회사 실적이 30% 감소했어 라고 하니까 그럼 좋은 뉴스는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그게 바로 좋은 뉴스야. 그러니까 우려가 너무 심해서 실적 30% 감소하면 그래도 잘했다,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도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쪽 뒤에 경제는 박살이 났는데 실물 경제 관련된 숫자들은 엉망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은 완전히 건재하다,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재밌는 사진이죠. 이런 경제 활성화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아직 연초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국가들이 거의 없는데,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플러스로 전환해서 혼자 강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8일 기준으로 나스닥 대표 ETF인 QQQ 같은 경우 5.4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미국인데도 대표 우량주 500개를 추종하는 S&P 500 ETF는 여전히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같은 미국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중소형주에 투자했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겠죠. 실제로 현재 가장 잘 나간다고 봐도 무방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ETF인 QQQ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올해 수익률까지도 좋은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올해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아래쪽에 초록색 선이 지금 그래도 가장 잘 나간다는 대표 ETF인 QQQ가 올해 수익률이 좋은지도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말고도 나스닥 지수 내에서 올해 아주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왜 이 종목들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공통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나스닥 지수 내에서 연초 대비 올해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위 종목 15개를 가져온 건데요. 물론 여기서 일시적으로 급등한 바이오주들은 제외했습니다. 제가 한 줄 평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 특징들을 정리해봤는데, 공통점은 역시 언택트였습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던 전자상거래들이 완전 호황을 맞아서 주가 상승률 상위 리스트에 대거 포함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메르카도 리브레도 3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마존, 중국의 징동, 이베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반도체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와 AMD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잘 나가는 쏠림이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완전 심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역시도 QQQ로 역대급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대표 ETF인 QQQ에 2001년 이후로 최대 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QQQ가 상장된 게 1999년인데요. 재밌는 점은 2008년 하락장에도 이렇게까지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번 조정기간 2020년 2월 3월 하락 기간 동안은 돈이 빠져나가기는커녕 역대 최대 금액이 들어오면서 운용자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QQQ에 모인 돈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1000억 달러면 원화로 약 120조 원이고, 120조 원을 돌파한 ETF는 현재 미국 시장 전체에서 딱 5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Y, IVV, VTI, VOO 이런 상품들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5번째로 QQQ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 ETF를 운용하는 전략 담당은 좋은 말을 하겠죠. 이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상황에 맞는 좋은 종목들로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주가도 급등하고 돈도 많이 몰리니까 반대급부로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도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나스닥 ETF가 하락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팅했는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올해 초, 그러니까 2020년 2월 3월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직전에 이 하락에 베팅하는 비율이 2018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지금 다시 2020년 5월 초 기준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주가도 상승하면 그만큼 반대에 베팅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죽하면 이제는 미국 우량주 500개가 아니라 그냥 S&P 5다 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대표 기술주 5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여기 보이는 대표 기업들의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 순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또 주식시장의 쏠림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개인적으로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가 이제 잘 나갈 것 같은 기업들, 주식들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대표적으로 디즈니가 있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폐쇄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부터 다시 5월 11일자로 오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해 디즈니랜드 오픈을 앞두고 사전 예매를 받았는데 예매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거의 3분, 몇 분 내외로 완전히 다 티켓들이 완판돼서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정부가 디즈니한테 최대 수용 인원의 30%만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그냥 티켓이 전체가 다 완판이 돼버린 거죠. 참고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 1월 25일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상하이 디즈니를 폐쇄했고 3월 21일 마지막으로 모든 전 세계 매장들을 닫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가장 먼저 문 닫았던 상하이부터 오픈을 시작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우려가 기대로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즈니 주가 하락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매출, 그러니까 디즈니가 돈 버는 비중의 약 3분의 1을 테마파크와 그 관련 분야가 차지했는데 이제 그 문을 닫았던 테마파크들이 하나 둘 다시 열 거라는 기대감에 어떤 투자자는 중국이 매진됐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다 오픈하면서 금방 디즈니 매출이 원상복귀 되겠네 라는 기대감도 있고, 물론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2분기가 더 심각할 거야 라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디즈니 같은 경우 5월 6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반기마다 줬던 배당까지 중단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디즈니랜드 재개장 발표와 티켓 완판 소식이 이어지면서 현재 주가가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역시도 디즈니의 주주로서 이렇게 폐장 전처럼 하루빨리 디즈니 테마파크가 가득가득 차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디즈니의 CEO가 살짝 언급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의 주요 디즈니 테마파크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공과 숙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뒷받침돼서 같이 오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디즈니 테마파크 오픈은 항공이나 여행, 숙박 및 관련 산업들의 회복을 암시하기도 하는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는 스타벅스한테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외식 산업의 대표 주자인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관련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매장 폐쇄를 결정하고 이번엔 반대로 가장 먼저 문을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산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행동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중국에서는 98%의 매장이 오픈을 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5월 8일 9일까지 약 85%의 매장을 오픈하겠다 밝혔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스타벅스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CEO가 직접 나와서 말한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장 밖에서 픽업하는 고객들이라던가 모바일 주문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라질 서비스들은 이미 중국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표와 함께 스타벅스의 주가는 급등했고 그 이후로도 매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데이터 관리나 인공지능 기술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데이터들은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관리되고 제공되고 분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많은 외식 업체들이 음식이나 제품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배달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건 대표적으로 음식 배달 업체들이 되겠죠. 우버 같은 경우는 벌써 연초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했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경쟁사인 리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버는 훨씬 더 빨리 회복하고 경쟁 업체인 리프트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이유는 바로 이 우버의 포트폴리오 구조에 있겠죠. 우버가 만약에 차량 공유만 했다면 물론 회복은 하겠지만 실적이나 주가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뎠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우버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던 음식 배달 사업, 그러니까 우버이츠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기대감에 주가가 더 빨리 회복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음식 배달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버이츠와 그럽허브인데요. 이번 5월 7일 실적 발표에서도 우버의 차량 공유 관련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우버이츠는 무려 52%나 증가하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버의 CEO조차도 이 배달 사업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크고 있어서 놀랍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차량 공유만 하고 있는 리프트에 비해서 음식 배달까지 같이 하고 있는 우버나 대표적인 음식 배달 업체인 그럽허브가 훨씬 더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우버의 CEO가 실적 발표 후에 4월에 바닥을 기점으로 지금 차량 공유도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결론을 내자면 물론 많이 떨어진 주식을 이렇게 줍줍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멀스멀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이라던가 계속해서 잘 나가는 주식들을 분석해보고 왜 그런지 공통점이나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방법도 투자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이번에 그 기회를 놓쳤어도 미리 공부를 해놓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언제든지 찾아오는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투자에 정답은 없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구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